안녕하세요. 자, 김영편입 생물 담당 서동진입니다. 2019년 편입 파이널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콘텐츠는 첫 번째,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자, 이게 위약 효과죠. 잘 한다라고 하면 정말 잘 되는 효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험 기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긴장 강도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과연 내가 될까? 의심이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저는 자기 자신을 좀 믿어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면 정말 합격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톤을 높여주면 정말 플라시보 효과 나타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리듬인데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학교 생활도 해야 되고 편입 준비도 해야 되는데 과연 편입 준비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게 계속 하루하루 쌓여갈 것인가가 저는 조금 약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계획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편입 공부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나중에 결과가 나빠지게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설정해 놓은 셋포인트, 그러니까 셋포인트, 설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드시 인강이든 현강이든 내가 2시간, 3시간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편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줄여서라도 일단 반드시 좀 하루하루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으로 두 번째 잡았고요. 세 번째는 암기와 서술이 적절한 조화인데요. 생물은 아주 방대한 양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다 이해는 해요.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는 듣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암기가 되어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생물은 반드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또 서술형 문항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대부분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답안 작성하는데 써보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이제 쓰게 되면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물은 암기다. 자, 이해했으면 암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했어. 암기하기도 너무 어려워. 이러면 그 파트는 약간 좀 버리세요. 대신 할 수 있는 파트만 딱 해서 일단 대응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가장 좋습니다. 100점 맞아야 합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많이 맞으면 좋지만 내가 가장 효과적인 이런 학습법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최종 모의고사로 점검을 하는데요.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이 좋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나빴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하거나 이러지 말고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파트가 좀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을 보강을 하고 오답 노트를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좀 약한 부분을 좀 개선을 시켜주면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로 일단 점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팁입니다. 어떻게 생물을 공부할 거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일단은 핵심 노트를 잘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핵심 노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세세한 것을 기재할 거냐? 그렇지는 않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류기법 활용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분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식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나만의 핵심 노트예요. 그러면 수송계다라고 하면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나누고요. 수동수송은 다시 학산 삼투압, 학산은 다시 단순과 촉진, 촉진학산은 다시 채널과 캐리어로 나눠지고, 능동수송은 펌프가 있고요. 엔도사이토시스는 파고사이토시스, 피노사이토시스, 음세포 작용, 수용체 매개 엔도사이토시스, 그 다음에 버리는 거 엑소사이토시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가 가로질러서 일어나는 수송이 트랜스사이토시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수송계를 분류를 해놓는 것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역계도 마찬가지고
순환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크게 해놓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동인데 채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근데 분명히 내가 여기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채널을 찾아서 보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분류 체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를 내가 외우지 못했다.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도 분류를 잘 해놓는 게, 각 단원에 분류를 해놓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번 시험에 꼭 날만한 것을 좀 찾으라 그러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올해 좀 과학자 중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스티브 호킹 박사도 유고집을 냈는데 그 유고집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지목을 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제 특정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능이 대단히 높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인간관계도 어떻게 되냐면 지능이 높은 사람과 지능이 낮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면서 잘못하면 슈퍼 휴먼만 살아남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과학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정말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윌리엄 앨리슨이라고 하는 미국분하고 혼조 다스쿠라고 하는 일본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노벨 생리의학상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하면 잘 공격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자의 의도 파악인데 이게 편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식만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뭐를 활용을 해야 되냐면 낸 사람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제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항이 완벽하진 못해요. 하지만 낸 사람이 그 자기 줏대대로 그냥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출제자가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편입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출제자가 시험 문제를 내도 보통 문항도 잘 유출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답안도 이게 답이다라고 하는 답안지를 공개하지 않아요. 편입은. 그래서 답안지를 공개하거나 이러면 문제의 완성도가 되게 높을 텐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몇 점 맞아서 합격을 했는지 아니면 몇 점 맞아 떨어졌는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정말 좀 합격을 하려면 보통 요즘 이제 쓰나미가 정말 이렇게 막 밀려와가지고요, 파도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돼서 일어났지만 실제로 뭐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 바탕에는 지진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람이라고 하는 파도를 지배하는 성분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을 좀 잘 분석을 했으면 정말 여러분한테 좋은 답안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좀 힘들 겁니다. 힘들지만 앞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니까 팔 운동, 좀 기계체조 이렇게 팔도 좀 움직이고 다른 데 움직이고 공부하기 전에 좀 준비 운동하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시보, 나는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봅니다. 최종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